자, 오늘은 인문계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경영학과, 경제학과의 내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신 분석이 끝난 뒤에는 금년도에서부터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들이 내신 이외에도 뭘 보고자 한다고 하면 교과목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어떤 심화된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평가에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학과, 경영학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심학습 과정은 무엇인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심학습관 과정을 토대로 해서 그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사례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경영학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파란 글씨는 어디야?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까만 글씨는 저희가 추정치를 낸 겁니다. 그걸 갖다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1.32였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은 얼마? 1.15였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은 합격자 평균이 1.41이었고 대학에서 얘기한 80% 컷은 1.63이었습니다. 연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1.52였고 80% 합격자 평균이 1.93이었습니다. 고려대 학교장 추천 원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1.24였고 학생부 종합, 학교 추천 원전형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교과였기 때문에 높았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2.63이었고 70% 컷은 3.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학교장 추천 투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1.67이었고 그 다음에 80% 컷은 1.7이었습니다. 고려대 특기자 전형이 이제 70% 컷이 3.2였죠. 그런데 이제 평균은 2.7이었고 3.2였는데 고려대 특기자가 이제 올해부터 사라지죠. 그래서 뭘로 가냐면 이제 계열 적합형으로 가기 때문에 계열 적합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학우부 수형으로 갈 거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고교 추천 전형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에서 내신이 좀 이렇게 내신이 덜 우수하거나 우수한 애들은 학우부 수형으로 갈 테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교 추천 전형과 그다음에 학우부 수형은 2대2, 그다음 계열 적합형 1, 그 2대2대 1의 비율로 뽑기 때문에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인원이 많이 뽑는 학생부 종합 학우부 수형 쪽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에 4% 안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계열 적합형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기자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합격자 평균이 2.24였고 자기주도형이 3.22였죠. 70% 컷이. 이게 이제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응은 1.96이었고 80% 컷이 2.71이었습니다. 성균관대는 얼마죠? 글로벌 경영학이 합격자 평균 1.61이었고 그 다음에 성균인재정이 1.6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형 1.16이었고 한양대 일반 같은 게 2.12였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96이었고 학생부 교과는 1.25였습니다. 중앙대를 보면 어떻죠? 중앙대 같은 경우 보면 다빈치형 전형이 합격자 평균이 2.13이었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는 3.2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학생부 종합 고교 연계 전형을 보면 1.60이었고 경희대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3.02였습니다. 그 다음 한국외대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게 1.40이었고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은 3.47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전형은 1.61이었고 학생부 종합은 2.47이었죠.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은 얼마예요? 합격자 평균 2.80에다가 최저가 5.60이었고요. 건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 1.70에 최저는 3.30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경제학과에 대한 이제 내신들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1.56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1.12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1.18이었고 80% 컷은 1.8이었습니다. 연대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1.30이었고 80% 컷은 2.03이었습니다. 고대 이제 일반을 보면 합격자 평균이 1.94였고 그 다음에 80% 컷은 2.93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학교장 추천 2는
합격자 평균 1.29였고 그 다음에 80% 컷은 1.68이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를 보면 서강대에 대한 자기주도 전형을 보면은 이제 아무리 2019년도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 1.9였고요. 80% 컷은 2.84였습니다.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형은 평균이 1.56이었고 70% 컷은 2.53이었습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글로벌 인재 전형 1.52였고 그 다음에 성균 인재는 얼마냐 1.57이었죠. 합격자 평균이.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를 보면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 합격자 평균 1.76이었고요. 학생부 교과가 1.29였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보시면 중앙대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전형에서 합격자 평균 1.96이었고 최저는 2.22였죠. 중앙대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얼마였죠? 3.06이었고요. 최저는 얼마였다? 4.18이었죠. 경희대 학생부 종합 고교 연계는 합격자 평균 1.50이었고 최저는 1.96이었죠. 경희대 학생부 종합 레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2.70이었고 최저는 4.25였죠.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를 보면은 1.50이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2.71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건국대의 자기추천 전형을 보면은 얼마가 되죠? 합격자 평균 2.60이었고 최저는 5.10이었고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은 1.60이었고 최저는 2.0이었죠. 이제 숙명여대 한번 볼까요? 이제 숙명여대 마지막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에 대한 합격자 평균은 2.22였고 최저는 2.67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얼마였냐면 합격자 평균 2.7이었고 최저가 2.88 이렇게 나오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내신에 대한 그 부분보다 내신의 부분이 굉장히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학교에서 뽑는 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저에서 걸리는 쪽에 대한 부분이 넓다는 걸 갖다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 그 내신에 대한 비중보다는 뭐냐면 비교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보는 학교는 최저에서 걸리는 일이 넓다라는 것을 갖다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올해 볼 텐데 블라인드 평가가 되고 할 텐데 그건 잠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제 작년도에 2020학년에서 수능 사회탐구 과목별 점수 인원 증감률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넣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그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과목이 작년도에 그 수능을 갖다 응시한 인원이 16만 8천 명이었고요. 윤리와 사상은 3만 7천 명이었고 한국 지리는 7만 1천 명이었죠. 세계 지리는 4만 5천 명이었고 동아시아사는 3만 1천 명이었습니다. 세계사는 2만 2천 명이었고 법과 정치는 3만 1천 명이었고 경제 과목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적게 하죠. 7천 명이었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15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를 신경 쓰시는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제 아무튼 수능 그 접수 인원에 과목별 사회탐구 과목별 접수 인원을 갖다 좀 유익 있게 보셔갖고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것이 뭔지를 갖다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올해부터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됩니다.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도 의미 있게 보겠지만 내신보다도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왜 내신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그 포지션을 넓히는 것보다는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의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신을 갖다 강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신을 갖다 강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죠. 대신 학생 깜깜이 전형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과목들이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학생이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무슨 교과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의미 있게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교육부에서 교육부에 나온 자료입니다. 상경계열에서 뭐냐면 이제 경영학 경제 관련 학과에서는 수리적인 자질과 분석력, 판단력 및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국어와 영어 일반 선택 전체가 이수 대상 과목이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의 특성상 수학 교과를 매우 중요시해야 되며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목이 관련이 있다. 사회교과 일반 선택 중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고 생활교양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의 논리학, 논술 과목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무슨 과목을 가리키는지 한번 보시죠. 대학에서는 보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그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에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저 진로 선택 과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에는 뭐가 있죠? 기초, 기하, 경제 수학이 있죠. 그 다음에 탐구,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교육부가 이제 추천한 예시입니다. 생활교양은 제2가 선택이고 체육예술의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등을 갖다 진로 선택 과목의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회계학 원론, 경영통계학, 디베이팅 비즈니스, 수리경영 이런 내용이 있죠. 경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경제학 원론,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런 얘기가 있죠. 회계는 뭐죠? 회계학 원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글로벌 시장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다? 활동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대학에서 들어와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고등학교의 일반 교과와 그 다음에 진로 교과를 통해서 대학의 과정과 연계해서 내가 미시경제학에 관심이 있고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경제경영의 기본이 되는 어떤 경제수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계량경제학이든지 수리통계학 이렇게 해서 경제수학 이런 부분들에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이제 경제경영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활동 내용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학생부의 기록 사례, 그 작성 사례들을 갖다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